안녕하세요. 나주겜입니다. 2018년 10월 30일 화요일 매수매도 요약 들어왔고요. 일단 오늘도 시장 종합부터 보고선 매수매도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지수가 이제 반등을 했죠. 반등을 했는데 이게 완벽한 반등은 아니고 일단 기술적 반등이 드디어 나왔네요. 원래 이 정도로 나와야 기술적 반등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나올 때 좀 힘이 강하게 나오면서 어느 정도 올라가죠. 그러니까 힘이 강하다는 게 지수가 많이 올라서 힘이 강한 게 아니고 일단은 들어오는 이 물량 자체가 평상시랑 좀 다르게 들어왔죠. 오늘 오른 거에 비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1%도 안 올랐는데 사실 우리가 느끼는 체감은 엄청 많이 올랐다고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물량이 그냥 들어온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 지금 5천원 가까이 매도를 했는데 그걸 기관이 다 잡아주면서 상승을 했고 그 중심에는 오늘 보시면은 여기 연기금이 이렇게 들어와 있죠. 연기금이 어제까지만 해도 뭐 얼마 안 들어왔었는데 들어왔고, 그리고 투신 같은 경우는 최근에 거의 안 들어오다가 지금 오늘 같이 투신이 합류를 해주면서 지수를 이끄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면서 프로그램 차익 매수 같은 경우도 들어오고 비차익 매수 같은 경우도 들어오면서 장을 이끄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고요. 일단은 뭐 지금 보면은 이제 달러 환율 같은 경우 아까 전에는 1140원대였는데 1140원대를 무너뜨리면서 일단 반등의 기미를 만들었는데 이게 더 빠져야 돼요. 일단은 1130원 이하 정도로 빠져주는 게 그나마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보면은 여전히 그 옵션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이제 외국인이 다시 뭐 끌어내리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해지를 해나가면서 변동성 지수도 마이너스 대를 유지하면서 옵션 방향은 아직도 상방으로다가 잡혀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도 오늘 선물을 매도하긴 했지만 이 현물 코스닥 같은 경우를 매수를 하면서 어느 정도 해지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리고 달러 선물 매도하면서 달러 가격 조금은 떨궈 놓으면서 일단은 주가를 올리는데 전체적 영향을 미쳤고 일단 무엇보다도 이 개인들이 많이 매도를 해줬죠. 이래야지 올라가요. 개인들이 안 팔면 개인들이 내려가는데 사면은 더 내려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누군가는 이렇게 희생을 해줘야 다시 올라가는 거고 누군가는 살짝 올라올 때 매도를 해줘야 올라가는데 그게 하필이면 개인이라는 거죠. 근데 제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거기에 너무 현혹되진 마시고 어느 정도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야간 지수가 지금 또 마이너스 0.49% 빠져있는 상황인데요. 요거는 이제 아침에 보시면 돼요. 아침에 딱 봤을 때 요 지수 여기 보이는 요 야간 선물 지수가 우리가 이제 갭상승을 할 건지 갭하락을 할 건지를 보여주는 시가만 일단은 정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장중에 보시는 거는 요 S&P 선물이랑 미니 나스닥이 움직이는 걸 보시면 됩니다. 아까는 플러스였는데 지금 마이너스 많이 갔죠. 그러면서 야간 지수가 빠져서 아마도 살짝은 밑으로 내려가서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대로 마감을 한다면요. 근데 이제 또 장중에 이걸 다시 끌어올리면 내일 이게 플러스로 변해 있으면 요거는 시가만 정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장중에 요 두 가지를 보면서 확인하시면 되고 10시 반부터는 상해종합, 홍콩강생, 심천종합을 보시면서 요것들이 올라오는지 내려오는지 일단은 10시 30분이 되면 물량 자체가 확 달라져요. 일단은 여기 차익이랑 비차익 보시면 그 금액 달라지는 걸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면 아무래도 장을 보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매수매도 요약한 거를 보여드린다 그러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장에서 반등을 하게 되면 삼성전기,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그리고 뭐 셀트리온도 조금 사놓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해서 일단 우량주 위주로다가만 많이 사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도 몰라요. 제가 검색식 방송을 하면서 여러 개를 만들어 드렸는데 저도 사실은 검색식을 10개밖에는 못 보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 놓은 검색식을 다 보지는 못합니다. 그걸 일일이 장중에 찾아볼 수도 없고 그 중에 제가 정리해 놓은 검색식 10개만 띄워놓고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방송에서 함께 보실 수 있는 검색식은 7개를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나머지 3개는 제가 바꿔가면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거 같은 경우 제가 뭐 핫종목이라고 해서 보고 있는 거는 오늘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을 전체 다 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그거는 제가 검색식 방송에다 올려놓은 거를 약간만 응용해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걸 보시면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미 제 검색식 방송 보시고선 뭐 저보다 오히려 단타를 더 잘하시는 분들이 지금 생겨갖고
제가 요즘에 오히려 단타를 안 하고 제가 예전에 했던 검색식들을 올려놓으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자기만의 기준을 거기다 넣든지 아니면 약간 응용을 해서 단타를 지금 잘하셔서 오히려 뭐 리딩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뭐 저는 리딩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일단은 제가 매수 매도한 걸 보여주고 이렇게 시황 정리 정도만 해주고 그냥 뭐 제가 오늘 같은 경우도 넷마블 두산 인프라코어를 이제 매수를 했고 분할 매도한 거는 이제 금호이시티 같은 경우 거의 다 팔았어요. 거의 다 팔았는데 상한가에 마감을 하려고 했는데 일부 물량을 남겨놓고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걸로 그러니까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남겨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이미 수익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호이시티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작해서 저항대라고 생각하는 시가 부분 저항대인 요 8,000원 아래 7,990원에 매도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가를 이탈하면서 이제 내려가고 있을 때 일단은 일부를 매도해서 정리해 놓은 다음에 다시 올라오는 걸 확인하고 2차 VI에서 매도하고 상한가에서 이렇게 매도 거의 다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나머지 물량은 어차피 수익권이기 때문에 가져가고 뭐 손실을 봐도 어차피 수익난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거 손실나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가져가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매수한 종목으로는 추가 매수한 거는 넷마블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어를 매수했습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해가지고 급등을 해버렸죠. 근데 이거 저도 급등할지 몰랐어요. 급등할지 모르고 그냥 매수를 한 건데 급등을 하는 바람에 뭐 제 거를 보고 사신 분들이 수익을 났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분들이 그냥 판단을 한 거지 제가 이거를 사서 샀다고라는 거는 본인만의 어느 정도 기준이 있으셔야 될 거예요. 오히려 그냥 저 같은 경우도 저만의 보는 기준으로 인해서 산 거고 두산 인프라코어도 사실 오늘 올라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안 오르고 내리는데 기다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수급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선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한참 더 밀렸다가 사실 올라왔어요. 결국에는 이제 올라와서 마감을 하긴 했는데 저점을 잡지는 못했어요. 저도 넷마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근데 오늘 시황 자체가 올라간다라는 거를 일단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선 대응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고요. 매수를 제가 시황을 장중에 방송으로다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뭐 차익이라든지 비차익 순매수라든지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를 말씀해 드리는 거는 그 지수를 보고선 현재 장이 그래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내가 매수를 했을 때 살아날 확률이 오늘 뭐 단타를 치든 뭐를 하든 살아날 확률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보고선 판단하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요.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방송 보셨으면 제가 좀 전에도 시황 설명해 드렸지만 뭐 차익 수매수가 뭔지 비차익 수매수가 뭔지 변동성 지수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방송 보신 분들은 이제 실시간 방송 중에는 안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거의 매일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새로 오신 분들이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냥 시황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계속 똑같이 저랑 뭐 화면을 같이 보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같이 못 보는 분들이라든지 잠깐 방송을 들어와서 확인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해서 올리는 거지 보고 있는데 제가 그거를 굳이 알려주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는 뭐 직장인인 분들 계실 수 있고 아니면 뭐 저도 그렇지만 이제 타지에 나가 있다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봐야 되는데 그 지표를 확인하기가 힘드니까 그래도 서로 이렇게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걸 알려주자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뭐 장중에 뭐 제가 차, 비, 변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면 그게 뭔지는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안 물어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차라고 되는 거는 차익 순매수에 대한 내용이고요. 비는 비차익 순매수 비차익 순매수 얘기고 변이라고 돼 있는 거는 변동성 지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에 차익 순매수 비차익 순매수 쳐보면 어떤 내용인지는 나와요. 근데 이제 그거를 시황과 연결시키는 거는 이제 본인이 보시면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루 이틀 보는 게 아니고 계속 보다 보면 좀 보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뭐 제가 엄청나게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계속 봐왔기 때문에 그 경험치가 그냥 쌓여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걸 확인하고 뭐 대차 거래가 얼마가 됐는지 현재 뭐 52주 최가 대비 얼마 빠졌는지 거래량 회전율이 얼마가 되는지 뭐 수급이 프로그램에 얼마가 들어오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봤기 때문에 그냥 조금 더 경험치가 있을 뿐이지 제가 지수를 맞히고 그거에 따라서 뭐 제가 사는 걸 산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이 난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시진 말고요. 본인의 기준을 정해서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저랑 똑같이 안 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랑 똑같이 안 하시고도 오히려 수익을 많이 내는 분들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오히려 제가 안 하는 단타를 쳐가지고 단타에서 수익을 많이 먹는다거나 아니면은 이
검색식을 보고 제 방송을 보시면서 본인도 이제 검색식을 띄워놓고 또 보셔서 그 검색식과 이거를 비교를 해가지고 매수를 하셔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거는 아마 본인이 선택하셔서 하시면 될 거예요. 일단 저 같은 경우도 검색식을 누가 이렇게 방송을 해준다고 하면 보면서 제 것도 따로 또 띄워놓고 보고 싶은데 그렇게 방송해 주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검색식 자체가 다 어떻게 보면은 검증되지 않은 검색식들, 그냥 급등주만 너무 치중돼 있는 검색식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검색식이라서 저도 지금 유튜브에다가 많이 올려놨거든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걸 응용해서 본인만의 검색식을 만드는데 참 도움이 될 겁니다. 이미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이 있고 주식이 재밌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이제 그걸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제가 하는 방식이라든지 제가 했던 경험치에 의해서 저는 매수 매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도 이번처럼 이렇게 하락이 깊었던 장을 실제로 겪은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반등이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다 살아 나오는데 좀 됐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월로 따졌을 때는 지금까지 제가 주식하면서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빠진 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리먼 사태 때 주식을 2008년도에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주식을 안 하고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그거를 실제로 체감해 보지는 못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차트상으로 봤는데 정말 그렇게 빠지면 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생각이 저도 들 정도입니다. 일단은 뭐 그걸 겪어보신 분들도 계시다는데 일단은 하락장을 겪는 건 좋아요. 겪어가지고 이 경험치가 다음에 큰 나한테 도움이 돼서 똑같이 하락장이 왔을 때도 어느 정도 내가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직도 일단은 반등을 했지만 완벽하게 반등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예요. 지금도 여전히 장 자체는 불안한데 일단은 반등을 생각보다 강하게 들어와줘서 이제 좋은 면은 있고요. 여기서 일단 꾸준한 연기금이 매수를 얼마 정도 해줄 수 있는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수신 같은 경우도 물론 금융투자처럼 단타 치진 않지만 여기도 그렇게 길게 먹고 나가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 수급이 일단은 지금부터라도 일어나서 꾸준히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환율 자체가 조금 더 내려가 줘야 외국인들한테 메리트 있는 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일도 장은 현재 상황으로서는 내일 장은 뭐 개파락을 하든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뭐 하방보다는 상방 쪽으로 조금 더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조정이 들어가거나 그 정도로 보는 게 낫고요. 여기서 급락을 하기에는 이 정도 반등을 시켜줬으면 조금 올렸다가 내려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뭐 다음 달에 있는 그 중간선거까지는 어느 정도 지수를 조금 만들어 놓고 중간선거 때 좀 흔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11월 달은 뭐 그러고선 방향을 정할 것 같고요. 12월 달에는 뭐 미국 금리 인상도 있고 선물 옵션 마감일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배당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근데 어느 이벤트가 크다고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본인들이 아마 그런 거는 판단을 해보시고요. 무조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제나 뭐 그제나 이렇게 보면은 이제 더 하락한다고 사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약간 기대감을 가졌어요. 연기금 들어오는 거 보고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좀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그 내가 어쨌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더 떨어지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고민을 하는 거지 이게 뭐 어디까지 떨어질 거니까 주식 매수를 안 한다? 그렇지는 않아요. 주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식 보유량은 항상 있고요. 현금 보유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떨어지는 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예수금도 항상 있는 거고 주식 비중도 항상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비중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떨어지니까 예수금이 없었으면 사실 그냥 다 이렇게 두드려 맞은 거예요. 두드려 맞았는데 이거 두드려 맞으면 이거 올라가는 데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남겨둔 예수금으로다가 살릴 수 있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아마 활용해 보시면 여러분도 예수금을 가지고 조금 더 활용하시면 작은 금액 갖고 큰 금액을 살리는데 조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일단은 뭐 장이 안 좋아도 제 방송을 봐주신 분들은 그래도 뭐 상승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이제 장 떨어진다고 아무것도 안 보고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요, 다음에 이런 장 오면 또 똑같이 지금처럼 개인들 매도하듯이 거기서 매도하는 딱 정말 저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그런 또 상황이 올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올라가면 올라가서 또 매수를 해요. 어느 정도 얘네가 올려놓고 또 뺄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또 뺄 수도 있는데 올려서 매수를 해가지고 또 내려갈 때 매도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본인들이 어차피 판단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제 방송 보는 분들은 최소한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제 방송 안 보시는 분들 열심히 팔아줘야 이제 주가 지수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남들한테 굳이 주가 올라갈 거니까 뭐 매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파는 사람이 있어야 올라가니까요. 일단 방송 보시는 분들은 모두 수익 났으면 좋겠고요. 오늘 매수매도 요약은 여기까지 하는데 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 눌러주시고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매일 방송 올리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